코스피 2,600 탈환이 1일 천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얼어붙은 반도체에서 불어온 찬 바람이 시장 전반에 타격을 준 겁니다. 이 반도체 분명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오늘 전일장 복귀하면서 이 부분 중점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내외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1.02% 하락해서 2,570선까지 밀려났고 코스닥도 0.86% 약세로 또 한 번 900선 돌파하지 못하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9월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데다 미국에 이어 반도체 투심이 악화된 영향이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3,6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 기관 역시도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폭풍 매수하던 기관 7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이날 22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자금을 빼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154억 원, 기관이 1,33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원 50전 내린 1,324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의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7개 종목이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TSMC가 최근 주요국 반도체 장비 업체에 제품 납품을 늦춰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반도체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넘게 하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2.5% 약세로 종가 72,200원, SK하이닉스가 2.78% 하락하며 119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가 2.41% 하락하면서 종가 56만 7천 원이었고요. 네이버도 3.49%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3% 넘게 올라서 한 달 반 만에 6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주력인 철강 업황의 회복 조짐을 보이는 데다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종가 60만 3천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였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BM이 보합이었고요. 에코프로는 1% 상승하면서 90만 원 선 코앞에 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89만 9천 원. 그리고 알테오젠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알테오젠 어제도 7% 넘게 올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치고 시총 8위까지 올라갔는데요. 미국 머크가 항암제인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을 내후년에 출시하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에 7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이날 7.48% 강세로 종가 7만 4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LNF가 3%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8천 원의 장을 마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가까이 내리며 시총을 또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시총 9위로 종가는 17만 8,200원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TSMC발 악재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와 HBM 관련주가 크게 빠지며 지수가 하락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중국 최대 연휴를 앞두고 여행 관련주,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에 건설기계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우주항공 업종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에 다시 나선다는 소식에 저궤도 위성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인 스타링크로 지상망 단절 지역에까지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목을 받았었죠. 위성통신 시장 규모가 2030년 2,162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으로 관련 기술의 성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욱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센서뷰가 8.26%, 아스트가 6.67%, AP위성 5.31% 강세였고요. 그 밖에 제노코와 세트레가에도 3%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반도체 장비 업체에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TSMC발 악재 휘청이긴 했지만 이제는 살 때라는 게 증권사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D램 현물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메모리 업황 회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PC용 디램 범용 제품인 더블데이트 레이트 8GB 현물 가격이 1.49달러로 전주 대비해서 2.8%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DDR4 16GB도 0.4%, 그리고 DDR4 16GB 역시도 지금 1.4%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디램 현물 가격은 즉각적인 매매 심리를 반영하는데 PC 제조사들이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물량 구매에 다시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올 4분기 상승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스마트폰과 PC 출하량이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는 반등할 것이라고도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스마트폰과 PC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의 비중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일장 마감 상황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미국의 완성차 빅3 파업으로 어제 자동차 관련주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번 UAW 파업으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빅3 파업으로 신차 공급이 축소되고 산업 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현대차와 기아 등 경쟁 메이커가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 서현이와 화신 등을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삼성증권 역시 이번 파업으로 현대차와 기아, 일본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며 현재 자동차 업종은 매도가 누적돼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주가가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삼성증권도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SL과 성우하이텍, 그리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구동모터 코어를 납품하고 있는 대원강업까지 추천주로 제시했습니다. 관련주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두 증권사에서 추천주로 제시한 관련주들입니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 전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0.62% 하락하며 19만 1,000원, 기아가 0.87% 내림세로 7만 9,400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1.26% 약세로 종가는 23만 5,000원이었습니다. 현대위아 역시도 0.86% 내림세였는데요. 마감가 5만 7,5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부품 관련해서 서현이아와 화신, SL, 그리고 성우하이텍과 대원강업까지 모두 약세였는데요. 서현이아와 4.37% 내림세로 종가 16,190원이었고요. 화신도 4.3% 약세로 12,600원, 그리고 SL이 4.6% 하락하며 33,7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성우하이텍이 2.61%, 대원강업도 0.16% 약세로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분위기 점검하면서 어제는 흔들렸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좋은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증권사 보고서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럼 화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준비하세요.